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XC90 B6입니다. XC90은 볼보 SUV의 기함이고요. 201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최근에 볼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B6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참고로 지금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볼보는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안팎의 디자인이나 편의 장비는 기존의 XC90과 동일하고요. 이 차는 B6 엔진이 적용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B6는 기존의 T6를 대체하는 개념이고요. 출력은 조금 줄었습니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XC90의 엔진 라인업은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B6 두 가지고요. 이 B6의 경우에는 인스크립션 트림만 판매가 됩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 차는 색상에 따라서 좀 부피감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확실히 하얀색보다는 지금 보시는 검은색이 차가 조금 더 작아 보이고요.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검은색보다는 하얀색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는 이 외장 디자인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올드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B6 엔진이 추가가 되면서 트렁크에 B6 레터링이 추가가 됐고요. 요즘에 많은 유럽 브랜드들이 머플러 장식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친환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에 머플러 장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XC90 B6는 머플러 장식은 아닙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택트 6, 사이즈는 275에 40R 21입니다. 이 엔진 출력 또는 배기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21인치 휠은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적용되는 순정 타이어를 생각을 하면은 트레드웨어가 280으로 좀 많이 낮은 편이죠. 외장 디자인처럼 실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금 XC90은 모멘텀 없이 인스크립션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른 볼보처럼 이 XC90 역시 실내에 앉으면은 좀 이렇게 거실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 차가 좀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대시보드의 그 높이라든가 그 넓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양재는 균일하게 좋은 편입니다. 보통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내양재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 이런 부분까지 그 내장재가 좀 균일해요. 볼보의 실내 디자인은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는데, 나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이 모니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온 차들이 큰 모니터 사이즈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작아 보이죠, 시각적으로 보기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기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리 버튼을 딱 싹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홈 버튼 이게 하나만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주요 메뉴를 접근합니다. 이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은 여기는 주로 이제 주행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ESC라든가 레인 키핑, 주차 보조 장치, HUD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뭐 차량 상태라든가 주행 성능,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공조 장치도 한 번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홈 화면에서 공조 장치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걸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공조장치를 조절을 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여기서 360도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가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 앞쪽에 그 물체를 감지를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 카메라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모퉁이에 카메라 그림이 뜨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아래쪽에는 오디오 볼륨과 선곡 버튼이 있는데, 이 오디오 볼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볼륨이 크죠, 다이얼이. 그리고 돌렸을 때의 그런 소리라든가 작동 감각도 좋고요. 반면에 그 양쪽에 있는 버튼들은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 이 비상등 같은 경우에도 좀 작게 느껴지죠. 근데 벤츠보다는 좀 낫네요. 이 클래스는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XC90은 기어 레버가 크리스탈이 기본으로 들어가죠. 예전에는 엑설런스에만 들어갔는데 이 B6에도 이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낮에 봐도 괜찮은데 야간에 여기 조명이 들어오면은 그때 조금 더 예뻐요. 그리고 다른 차들의 전자식 기어 레버와 그 방법이 좀 다른 게,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 R에서 N으로 바꾸면 한 번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R과 D 사이를 오갈 때 꼭 N을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두 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P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S90과 XC90은 이쪽에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예전에는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양쪽에 그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얹어놓고 주행을 하면은 되게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12V가 있고요.
컵홀더의 위치는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에는 날개가 각각 4개씩 달려 있고요. 이 바닥에도 좀 부드러운 고무가 깔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식 시동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볼보는 예전에 기계식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날로그 같은 그런 감성이고요. 이 밑에 있는 건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적당한 편이고요. 네, 다른 차들과 다른 게 그 형상이 다르죠. 보통 다른 센터 콘솔 박스는 네모반듯 하거나 직사각형이나, 그런데 이 차는 뭔가 비대칭이고요. 길이는 대략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고요. 운전대는 차 크기에 비해서 좀 작게 느껴지고요. 림에 씌워진 가죽도 잡았을 때 감촉이 꽤 좋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하면 이 운전대 림의 두께는 조금 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은 패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어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기존과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고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에요. 시트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넉넉한데 저 좌판의 길이는 좀 짧은 편이에요. 근데 좌앞쪽을 별도로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 연장하는 폭도 큰 편입니다. 볼보의 시트는 대체로 평가가 좋은데 앉았을 때 그 착자감 자체가 잘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저 시트 가죽이 약간 좀 미끄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볼보의 시트를 보면은 저렇게 굴곡이 좀 굵게 져 있잖아요, 가로로. 저것 때문에 옷과의 밀착성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2열의 거주성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레그룸이 괜찮아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지금이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고요. 이렇게 가장 앞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은 무릎 공간이 거의 없긴 한데 이 상태에서도 아주 그렇게 답답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2열 시트의 크기 역시도 괜찮은 편인데 다른 차들의 6대4 시트에 비하면은 그 각 시트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운데 시트는 다른 차들의 평균보다 조금 크고 양쪽의 시트는 조금 작고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좀 여유가 있어요. 이 좌우의 폭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지금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낮춰도 이 상하의 공간의 여유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이 좀 여유롭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편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시트 자체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이 정도 올라와 있어도 그렇게 공간에 많이 제약을 받는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고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 뒤쪽이 2열 쪽으로 많이 좀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실내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괜찮은데 저 2열 시트 아래쪽에는 저 전선이 보이는 게 약간 좀 오게 튀네요. 참고로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센터 콘솔 박스 뒤와 이렇게 B필러에도 송풍구가 마련이 됩니다. 3열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2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어깨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은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쪽으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앉으면은 생각보다는 무릎 공간에 약간 여유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성인 남자가 오랫동안 탈 그 정도의 공간 아니지만 보기보다는 괜찮은 공간입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방석이 유난히 좀 짧아요. 보시는 것처럼 제 여기 엉덩이 이만큼이 남죠. 그래서 성인이 앉기보다는 좀 어린아이가 앉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머리 공간도 좀 여유가 있어요. 제가 앉으면 머리카락이 천장에 좀 살짝 닿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이 내리려면은 이 레버를 당긴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근데 이 레일 움직일 때의 그런 그 작동감이 아주 그렇게 매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3열 시트까지 사용한 걸 생각을 하면은 이 기본 트렁크의 용량이 괜찮은 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 끝부터 저 3열 시트까지의 그 길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오른쪽에는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밴드가 있고요. 이거는 C볼트, 이거는 고리입니다. 3열은 전동은 아니고요. 이 어깨 위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접히고요. 밀면은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으면 꽤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3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이쪽에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것도 역시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혀요. 확실히 차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굉장히 큰 공간이 생깁니다. 저 2열과 3열 사이에 좀 홈이 있긴 한데 거의 2열까지 평평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차박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4기통 엔진의 평균 같아요. 또는 이 차 가격 대비해서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이 실내로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차 시 이 진동 대책은 꽤 좋습니다.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 소음은 좀 있지만
진동 대책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볼보는 2리터 모듈러 엔진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출력의 버전만 조금씩 다르죠. 지금 타는 B6는 기존의 T6를 대체하는 그런 엔진이고요. 출력은 조금 줄었습니다. 출력이 조금 줄긴 했지만 기본적인 주행 특성은 기존의 T6와 거의 같아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 기동할 때 그때는 이제 전기 모터가 출력을 조금 보태서 조금 더 반응이 빠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전반적인 방음이 그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스포티한 그런 주행 감각이에요. 특히 이 차는 정차 중에는 그렇게 4기통 가솔린 엔진의 평균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0rpm에서 2000rpm 그 사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가속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엔진 소리가 특히 속도가 낮았을 때 그때 더 좀 크게 들리죠.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이 아스팔트 구간을 달리면은 타이어 소음이 여기가 지금 가장 조용한 노면에 속하는데 이때도 그 타이어 소음이 좀 잘 들리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21인치 광폭 타이어에 트레드웨어 280 타이어니까 이 정도 소음이 들리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방음이 이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볼보가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이쪽 사이드 미러의 그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 또는 다른 미국 차도 이쪽에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에 진짜 블리스가 필요한 그런 경우죠. 반면에 이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는 꽤 괜찮고요. 특히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룸미러를 보면은 저 뒷유리의 그 면적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후방 시야는 꽤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차의 하체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스포티한 쪽 또는 단단한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상단의 댐핑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 상하로 움직이는 거리가 크지 않아서 딱 처음에 타면은 좀 뭔가 단단하다 또는 적어도 그 안락한 그런 서스펜션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실히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하면은 이 앞쪽이 좀 많이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에 반해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대체로 볼보가 코너에서 좀 이렇게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많이 보이는데 이 차 역시 그래요. 그리고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하면은 전자장비가 제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쪽에서 그 아마 브레이크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온오프 때 그 작동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이 차는 유독 엔진 시동이 꺼질 때 부드럽게 꺼지네요. 거의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엔진 시동이 켜질 때도 그 떨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ISG로 엔진이 온오프 될 때 승차감 저하의 요소가 꽤 적어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비슷한데 컴포트에서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 확실히 지금 제어가 덜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속도도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의 T6와 비교하면 엔진 출력은 조금 줄었는데 가속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한 2-3초 정도. 어차피 지금 이 차가 최고 속도가 180에서 제한이 되는데 보통 제한 속도 부근에 되면은 속도가 가속이 바로 좀 주춤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기존의 T6보다는 소폭이지만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내 주행이라든가 많이 안 밟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데 풀 가속 또는 추월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 배기량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좀 배기량이 작은 걸 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풀 가속을 하면은 300마력이라고 해도 같은 뭔가 출력이 좀 넉넉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고 쥐어짜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 가속을 해보면은 이제 엔진 회전수는 좀 시원하게 뻗어나가는데 고회전 때 회전 질감도 좋고요.
근데 막상 그거에 비해서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는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특히 이 차는 300마력 치고는 좀 차 무게가 있다고 해도 대략 한 150 정도, 160 이 정도 부근에서부터 벌써 좀 속도가 둔화가 되는 게 좀 두드러져서 그런 면에서 좀 쥐어짜는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까 1000과 2000rpm 사이에서는 그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린다고 했는데 풀 가속을 해보면은 이때는 이제 다른 차들과 비슷하게 딱 그 엔진 회전수의 그 상승과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이 킥다운 할 때의 그런 그 반응이 아주 그렇게 빠른 편 아닌데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그거보다는 반 템포 정도 더 빠른 것 같아요.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요철 있는 구간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충격이 조금 강하게 와요. 그 충격을 추스리는 건 빠른데 예를 들어서 여진이 좀 많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첫 번째 충격이 좀 뾰족하게 들어오고 좀 안 좋은 노면에서는 약간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는 이제 컴포트보다는 하체가 좀 스포티한 쪽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속기는 가끔 가다가 킥다운 할 때, 특히 이제 스킵 시프트 해서 다운 시프트 할 때, 그럴 때 좀 가끔 울컥거리는 면이 있어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게 자주 그러는 거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그러는데, 대체로 그 볼보에 쓰이는 아이신이 이렇게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볼보의 이 차로 유지는 성능이 괜찮은 편인데 바로 얼마 전에 시승했던 2350과 비교하면은 중앙 그 잡는 능력이 또는 이 스티어링을 수정하는 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선이든 굽은 길이든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고속 안정성은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차가 좀 높고 상대적으로 무겁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고속으로 주행 시 기본적으로 직진성이 꽤 좋은 편이고 고속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도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차선 변경을 할 때 좌우로 움직일 때도 안정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적은 건데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1열 대비해서 2열의 승차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1열 대비해서 그렇게 2열의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잠깐 타서 주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초반의 충격은 2열에서 받는 게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1열 대비해서 2열의 승차감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XC90 B6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 차는 좀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볼보 또는 XC90이 갖고 있는 그런 안팎의 디자인, 그런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를 들어서 실내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차는 키 같은 그 커버의 그 가죽의 그 색깔도 되게 예뻐서 확실히 이렇게 좀 감각적인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장 디자인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볼보가 자랑하는 저 바오앤 윌킨스 오디오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속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하고요. 그러니까 초반 가속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배기량에 좀 한계가 있는 좀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세팅이다 보니까 안락한 그런 승차감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확실히 2열에 타면은 그 하체에 비롯되는 승차감은 뭐 대략 비슷하지만 그 옆쪽이나 그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더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 3열 시대를 모두 접으면은 굉장히 큰 공간, 샤박하기 좋은 그런 공간이 생기고요.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로써 볼보 XC90 B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